서울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5년 2개월 만에 전세가율이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탓에 갭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파생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 폭등으로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석유화학업체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늘 2023년까지 총 14조 5천억 원의 설비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모임 통장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모임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크게 오르고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매매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5년 2개월 만에 6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두 가격 차이를 지렛대로 이용해 투자에 나서는 갭 투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들어선 3,8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이른바 갭 투자를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투자자의 발길이 꾸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가격 차이도 벌어지자 문의가 끊겼습니다. 꾸준히 있었어요, 여기는. 8월달 전에는 7, 8천. 지금은 1억 5천에서 2억 봐야죠. 일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놨지만 수요자는 집값이 더 내려갈 거란 기대감에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년 2개월 만에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면 전세값이 6억 원 밑이란 뜻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내리막이지만 전세값은 6주 연속 하락했고 내림폭도 큰 상황. 여기에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크게 올랐는데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갭 투자에 뛰어들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전세값이 떨어졌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로부터 이제 저희가 전화문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이제 그 반환 시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반환은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보유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갭 투자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을 한계 상황에 몰아넣었던 키코 사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키코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싶었지만 올 6월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키코 재조사 및 피해 기업 구제 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키코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과 빠른 조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오늘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철저한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키코 재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 등락이 커져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벗어나면 손해를 보는 상품인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자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감당하지 못할 손실을 입어 줄도산이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는 키코 사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키코 제조사 전담반을 꾸리고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중소 중견 기업에 3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키코 사태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 피해를 본 기업들은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키코 상품을 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피해를 떠안고 일단락되는 듯 싶었던 키코 사태를 금감원이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면서 10년 만에 키코 피해 기업의 보상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키코는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적 쟁점입니다. 10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를 둘러싸고 금감원이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정부와 석유화학업체들이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늘 2023년까지 총 14조 5천억 원의 설비 투자에 나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LG화학 화치공장, 에틸렌과 프로필렌, 벤젠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LG화학이 전라남도 및 전남 여수시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로 납사 분해 시설과 폴리올레핀 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NCC는 납사를 고온으로 가열해 분해한 뒤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설비입니다. 이 원료는 플라스틱과 섬유, 고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LG화학은 이번 증설로 현재 연 116만 톤인 NCC 생산 능력이 2021년 하반기 33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폴리올레핀은 자동차용 플라스틱, 기능성 신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GS칼텍스도 여수에 2조 7천억 원 규모 혼합 분해 시설 설비 투자에 나섭니다. 여수 공장 인근 부지에 연간 에틸렌 70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MFC 시설을 짓는 겁니다. 2019년 착공해 2021년 상업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S-오일은 5조 원 규모의 울산 납사 분해 시설에 투자하고 현대케미칼은 광주 대산에 2조 7천억 원 규모의 HPC 설비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석유화학업계가 총 14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1,6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투자 금액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적은 것은 석유화학 산업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 계좌에 단체 회비 모아본 적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총무는 혼자 책임지고 회비 모으느라 힘든데 구성원들은 또 구성원대로 총무가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총무가 모든 책임을 지는 동시에 정보도 독점하기 때문에 생긴 불편함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 통장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회비를 어떻게 썼고 누가 납부했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 간에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하는 모임 통장 서비스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모임 통장 서비스는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해 모임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초점은 기존 은행이 내놓았던 모임 통장의 불편함을 개선한 겁니다. 은행이라는 상품과 개인의 라이프와 그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임 통장은 개인과 개별이라는 맥락 위에 소셜이라는 맥락을 더 붙인 기존 은행의 모임 통장은 모든 구성원이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은 총무 1명만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구성원이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까다로웠던 점도 해결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은 구성원 모두가 실시간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임 통장의 경우 모든 권한과 정보를 총무 한 명이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모임 구성원들에게 분산시킨 겁니다. 총무가 사용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 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장을 보내 구성원을 초대하면 됩니다. 모임 통장 한 계좌당 최대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 1일 새벽 0시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5G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겁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1.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일 일제히 5G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5G는 4G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네트워크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지연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보는 정도였던 통신의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5G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업 간의 융합이 이뤄져 자율주행차와 원격 의료 등이 가능해지는 초연결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모든 정보 기술들이 바로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이 모든 사물과 모든 정보들이 우리 인간의 실생활과 그 거미줄처럼 얽혀서 우리 생활을 변화를 시켜주는 아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갈 걸로 보입니다. 이통 3사 모두 우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고객 대상 서비스는 내년 3월 5G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점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의 5G 1호 고객은 자동차 부품 기업인 명화공업으로 5G를 활용해 생산 라인 위 제품을 다각도로 사진 찍어 분량을 골라냅니다.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그 빅데이터를 34초 안에 주고받고 7초 안에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5G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데 곧 이 정보 고속도로가 뚫린 것 같아서 KT는 1호 고객으로 롯데월드타워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로타를, LGU+는 산업기계 제조사인 LS 엠트론과 함께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트랙터를 선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달 내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쇼핑 축제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각종 국내 업체들도 할인 행사들을 쏟아놓으며 지난 한 달이 온라인 쇼핑 대전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업체들도 해외 직구족들을 사로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대목 살리게 나선 건 좋지만 소비자들이 잘못된 광고로 피해를 본 사례도 나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유명 온라인 편집샵 무신사에서 작년에 출시된 코트가 신상품으로 오기돼 완판됐다가 전량 취소됐습니다. 17만 원어치 코트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가로 2만 원대의 한정 수량만 제공한다고 광고해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2월 상품을 정가에 팔면서 할인가라고 말한 셈이 된 겁니다. 이에 업체 측은 단순 오기였다며 공식 사과하고 적립금과 할인 쿠폰을 제공해 보상했지만 소비자들은 다 끝나고 이제 와서 정정하면 뭐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1월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노리는 해외 직구족들을 중심으로 쇼핑 대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업체들도 파격 세일 형태의 이벤트를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11월 쇼핑은 지출 규모가 크고 해외 직구 상품이 많은 만큼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신세계몰 해외 직구관의 전년 대비 신장률은 112%, 11번가의 해외 직구 거래액 역시 지난 10개월 대비 9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매 행태 역시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명품 패션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매년 2배 가까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11월 쇼핑 축제, 즐기는 동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P2P 플랫폼 기술인 체인플릭스를 보유한 젠픽과 서울경제TV는 오늘 서울 마포구 산업진흥원에 위치한 서울경제TV 본사에서 콘텐츠 플랫폼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서울경제TV 시청자는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 서울경제TV 콘텐츠를 시청하면 시청한 시간만큼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코인 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채굴한 암호화폐를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오정석 젠픽 대표는 체인플렉스 기술을 IPTV에도 접목해 IPTV를 시청할 때에도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서울경제TV는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시청자의 충성도를 높여 매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맥주 종량세와 관련해 맥주와 소주 등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인데 이를 종량세로 전환할 뜻을 밝힌 겁니다. 종량세 전환은 과세 표준 차이로 수입 맥주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점에서 국내 맥주 가격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도입될지 관심이 쏠렸던 정책입니다. 기재부는 당시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 맥주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없던 길로 결론을 냈지만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홍 후보자가 밝힌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당이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열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가입률이 낮은 약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노조 밖에 있는 많은 노동자가 노조 안에 있는 사람보다 어려운 환경과 위치에 있기에 당 노동위원회가 그런 분들의 어려움까지 함께 아우르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는데 이 정도가 되면 지금부터는 사회적 대타협을 잘하는 발전 경로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서유럽에서 얻은 경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 지도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1, 2위를 기록하면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황교안 테마주로 꼽히는 인터엠은 전날보다 27.6% 오른 3,56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인터엠 대표이사는 황교안 전 총리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최대 주주가 성대 동문으로 알려진 한창재지는 11.11% 오른 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낙연 테마주로 묶인 남선알미늄은 전날보다 29.97% 오른 2,190원에 남선알미우는 24.1% 오른 44,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남선알미늄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현 씨가 대표로 있는 그룹의 계열사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가 11월 4주차 차기 대선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는 오차범위 내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와 금융교육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내년 1분기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 출범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달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위는 소비자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널리 수렴해 상향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단편성,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동영상을 볼 때도 중간 광고를 넣기로 했습니다. 3분이 넘는 영상을 1분 이상 볼 때 중간 광고가 적용됩니다.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2억 회, 1일 접촉사 수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발사인 펍지 주식회사는 오는 9일까지 관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의 기대 수명이 85.7년으로 전년보다 0.3년 늘어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70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로부터 2019년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반가운 겨울비가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주면서 한결 숨쉬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다시 전국 곳곳에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30,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공기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황사가 밀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오후에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한낮에는 10도로 예년과 비교해 4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는 데다 따뜻한 남서풍까지 불어들면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비와 눈 소식도 있는데요. 이 목요일에는 전국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